안녕하세요. 사성학원 수학 강사 정권우입니다. 자, 오늘 제가 그 풀이를 올려드릴 이제 잠실여고 부교재는요, 그 9쪽에서부터 12쪽까지 중단원 평가,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 부분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전체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니까 기본적인 지수로그 연산 방법들과 기본적인 문제 풀이들만 조금만 신경 써서 익히시면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제가 푸는 거 이제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내용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저기 1번하고 2번 이 두 문제부터 출발을 할 건데요. 이제 1번은 지수함수 문제고 2번은 로드함수 문제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함수값을 구하는 문제들로서 얘네들은 그냥 단순히 간단한 지수 법칙과 간단한 로그 계산들만 할 줄 알면은 이제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시게 되면은 fx가 루트 2분의 1의 x승일 때 f-2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f-2는 루트 2분의 1에 마이너스 2승이 될 것이고, 자, 요 놈을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해 나갈 건데요. 우선은 여기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것에 일단 한번 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처럼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요, 얘를 없애는 대신에 요 부분을, 요 밑에 해당되는 부분을 어떻게 하자? 얘를 역수를 취하자. 그래가지고 자, 요 루트 2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라는 것은요, 요 놈의 역수 루트 2에다가 요거 마이너스를 없애고 남은 숫자 2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루트 2의 2승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익숙한 표현이 되겠죠? 자, 요 놈을 계산하면 그 정답이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번은 간단하게 보시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fx가 로그 4분의 1의 x로 주어져 있고, 자, f3분의 1 곱하기 f3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f3분의 1부터 구해봅시다. 라고 하면은 얘는 로그 4분의 1에 3분의 1이라는 수가 될 거고요. 자, 4분의 1이라는 것은요, 아까 1번에서 했던 거에 역과정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얘는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자, 다시요. 자, 여기 밑에 해당되는 부분을 내가 역수를 취하는 대신에 지수에다가 무엇을 써주자? 마이너스 1승을 써주자. 자, 요거 어떻게 하자고요? 역수를 취해주는 대신에 자, 지수 부분에다가 무엇을 써주자? 마이너스 1승을 써주자.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진수에 있는 지수와 밑에 있는 진수가 얘는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가가지고 서로 약분이 되면서 요놈은 로그 4의 3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3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자, F3은 로그 4분의 1에 3이 돼서 자, 여기 4분의 1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랬죠? 역수 취해주는 대신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승을 써주자. 그럼 얘는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얘는 마이너스의 로그 4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내가 계산해야 되는 식은 로그 4의 3 곱하기 마이너스 로그 4의 3분의 1이 돼가지고 자,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요. 자, 정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보기 1, 3, 4, 5번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는 문제로서 자, 기본적인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을 자,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제 그걸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자, 먼저 저기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 로그함수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로그함수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합니다. 자, 로그함수의 모양은 요 밑에 의해서 그놈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자, 이처럼 밑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진 경우에는 주어진 함수가 우리는 감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위치 1보다 큰 값을 가질 경우에는요. 자, 이때는요,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증가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숙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로그 함수의 처음 출발부터 아마 기본 개념부터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이제 그림까지 그림을 그려드리자면은, 자, 위치 1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y축이 정근선이면서 감소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요. 자, 위치 1보다 클 경우에는요, y축이 정근선이면서 증가하는 그림이기 때문에는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과 기본적인 그림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주어진 함수가, 주어진 지수 함수가 1,0을 지난다 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 내용의 참거짓을 따지기 위해서는 별거 어렵지 않죠. 여기 숫자 1을 어떻게 하자. 여기 x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자. 자, x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요, y는 2분의 1에 1승이 돼가지고 2분의 1의 1승은 그냥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0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얘는 1,0을 지난다가 참이 아니고요. 얘는 오히려 1,2분의 1을 지난다가 참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일단은 자,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 자, 4번하고 5번까지도 그냥 얘네들 이제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자, 끝까지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두 개의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도 모양이 두 개죠. 위치 1보다 클 경우에는, 자, 주어진 지수함수가 증가함수가 되고요. 위치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자, 이때는 주어진 지수함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확인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지수함수는 로그 함수하고 반대로, 자, x축이 정근선이 되고요. 얘는 증가하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자, 2분의 1의 x승 이라는 것은요, 자, 이것도 이제 x축이 정근선이 되면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일단 개형만 봤을 경우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 구조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실제로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y는 2의 x승이라는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x축에 대해서, 미안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주어진 x에다가 얘를요, 무엇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되고요.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게 되면 함수식은 y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것이고, 자, 이처럼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경우에는 얘를 없애는 대신에 요 밑을 어떻게 하자? 역수를 취하자. 그래서 요 놈의 식이 2분의 1의 x승이 돼서 얘를 대칭 이동시키면은 문제에 주어진 2분의 1의 x승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요 놈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5번으로 가면은, 자, 지수함수, 로그함수고요. 자, 위치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함수. 이것도 위치 1보다 작으니까요, 이렇게 감소함수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이 두 함수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구조가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는 5분의 1의 x승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자, 함수식에 주어져 있는 y를 뭘로 바꿔치기 해라? x로 바꿔치기 해라. 그리고 함수식에 주어져 있는 x는 무엇으로 바꿔치기 해라? y로 바꿔치기 해라. 그래서, 자, 주어진 함수식은요, x는 5분의 1에, 자, y승. 자, 이런 걸로 식이, 자,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이 식에다가 양변에, 자, 위치 5분의 1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자, 주어진 식은요, 로그 5분의 1의 x승 로그 5분의 1의 y승이 돼가지고,
자, 요놈 앞으로 튀어나가면서요. 로그 5분의 1의 5분의 1은 얼마가 되죠? 그렇죠. 자, 요놈의 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요 식은 y는 로그 5분의 1의 x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명제 역시 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번하고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지수 방정식 문제고요. 저희 5번 문제는 이제 로그 방정식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 여러분들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자, 몇 가지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쵸?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요 세 개의 함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 흔히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초월 함수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게 되고요. 이 초월 함수에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바로 통일입니다. 통일. 자, 무엇을 통일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밑을 통일을 하게 되고요. 삼각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각을 통일하고 그 다음에 삼각 함수도 통일을 하고, 그래서 자, 이 전체적으로 초월 함수 부분은 통일이 항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식을 다룰 때 4번 문제 지수 방정식이야? 그렇다면 얘는 밑을 얼마로 통일을 할까? 자,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로그 방정식 문제야. 자, 그랬을 경우에도요. 얘는 밑을 얼마로 통일을 해야 되는 걸까? 항상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먼저 체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4번 문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은 자, 이 지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밑을 얼마로 통일을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쵸. 8은 2의 세제곱이고 4는 2의 제곱이고 여기는 2의 1승이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밑을 2로 통일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요. 자, 루트 8 이라는 것은 자, 루트 2의 3승이고요. 자, 루트라는 것은 지수로 그 표현을 바꿨을 때 얘는요 어떻게 표현이 되죠? 그렇죠. 2분의 3승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4 루트 2라는 것은요,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루트 2가 2의 2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얘는 2의 2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2의 2분의 5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진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게 되면은 얘는 2의 2분의 3승에다가 x제곱을 때린 것이 2의 2분의 5승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이 식은 2의 2분의 3 x가 될 거니까 자, 주어진 지수 방정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2분의 3의 x가 2분의 5와 동일해야 될 것이고요. 따라서 x는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5번으로 가봅시다. 자, 5번으로 가게 되면은요. 자, 루트 2라는 것은 자, 방금 왼쪽에서 했네요. 2의 2분의 1승이고요. 자, 2분의 1이라는 것은요. 이것도 아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죠? 얘는요.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니까 이 주어진 로그 방정식 역시 밑을 얼마로 통일하자? 2로 통일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요. 로그 2의 2분의 1승의 x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의 루트 3이 돼가지고 자, 여기 밑에 있는 지수들 자, 여기 로그 앞으로 끄집어내 보도록 합시다. 자, 로그 앞으로 끄집어 나갈 때는요. 자, 요 놈이 무슨 수로 바뀌죠? 그렇지, 역수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요. 자, 이런 형태로 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로그 앞에 있는 이 상수는요, 다시 여기 진수로 한번 올려봅시다. 자, 진수로 올려주시게 되면은 얘는 로그 2의 x 제곱이 로그 2의 루트 3의 마이너스 1승이 돼가지고, 자, 주어진 로그 방정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자, x 제곱이 무엇과 같아야 되겠다. x 제곱이 루트 3분의 1과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식에서 x 값을 마저 구해주시게 되면은 자, x는요, 얘는 루트 3의 위에서부터 다시 할까요? 자, 루트 3분의 1이라는 것은 자, 루트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되는 거니까 자, x제곱은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에다가
자, 다시 한번 양변에 2분의 1승을 취해주게 되면은 자, 결과가 x는 3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 2, 3, 4, 5에서 정답을 찾아보면은 얘랑 같은 표현이 5번에 존재하네요. 자, 6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아까 3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자, 얘는 이제 지수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자, 그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고요. 자, 1번부터 자, 천천히 어떤 명제가 옳은지를 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게 되면은 원점을 지난다. 자, 원점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0,0을 말하는 거고요. 자, 주어진 함수가 0,0을 지나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아까랑 동일해요. 자, 이 숫자 0을 어떻게 하자? 주어진 함수 x자리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보자. 자, x자리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요. 자, 주어진 함수식은요. y는 a의 0승이 되는 거고요. a가 0이 아닌 이상은 a의 0승은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얘는 이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0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주어진 함수는 0,1을 지나는 것이지 0,0을 지나지는 않습니다. 자, 따라서 1번 명제는 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이 명제 x가 증가하면 y 값도 증가한다. 자, 밑줄 빡빡 쳐주시고요. 자,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냐? 라는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내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제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그 명제가 의미하는 것은요 감소함수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주어진 명제가 증가함수를 의미한다. 머릿속에 반드시 집어넣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어진 지수함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지수함수는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무슨 함수가 된다? 증가함수가 되는 것이고 자, 밑이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는요 이때는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가 돼가지고 자, 주어진 함수에서는 밑이 a가 되겠는데요 자, 그 문제 어디를 아무리 눈을 씻고 읽어봐도요 자, 지금 요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주어져 있나요? 그렇죠.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 어디에서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어진 함수가 증가함수가 될지 감소함수가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명제 역시 자, 거짓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이다 라는 말이 있어가지고요. 자, 치역이 갖는 말의 의미가 뭐죠? 그렇죠. 치역이라는 것은 주어진 함수를 그림을 그려놓고서 자, 그 그림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의 무슨 좌표 값들 그렇죠. y 좌표 값들을 모은 집합 이것이 이제 그 치역이 될 것이고 자, 지수함수는요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x축이 정근선이 되면서 증가하는 것이고 자,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요 x축이 정근선이 되면서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자,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든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 어찌됐든지 간에 이 점들의 y좌표 값들을 쭉 모아보게 되면은요 이 점들의 y좌표 값들을 쭉 모아보게 되면은요 이 그림도 그렇고 이 그림도 그렇고 둘 다 그 치역이 어떻게 나오게 돼요? 그쵸, 양의 실수 전체로 나오게 되죠. 자,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번하고 5번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4번은 지수함수의 정근선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지수함수의 정근선은 어디가 된다고요? 그렇죠, x축. 자, 여기 이제 바로 정근선이고요. 자, 이 x축을 식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x 이퀄 제로가 아니라 뭘로 표현이 됩니까? 그렇죠, y 이퀄 제로로 표현이 되죠. 왜냐하면은요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얼마로 동일하다? y좌표가 0으로 동일하다. 그래서 x축은요 수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 y 이퀄 제로
표현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자 4번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5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지수함수의 역함수는 무엇이 되죠? 그렇죠. 똑같은 지수함수가 아니라 로그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지식만 알고 있어도 5번은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것도 꼼꼼하게 우리 한번 좀 더 따져보도록 합시다. 자 a의 x승, a의 마이너스 x승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네요. 얘는 무슨 대칭을 의미한다? 얘는 그렇죠. y축 대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역함수라는 것은 y축 대칭이 아니라 y는 x 대칭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자, 요 5번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번하고 8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하고 8번은요, 둘 다 이제 간단한 로그 함수들을 그려낼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요, 간단한 로그 함수 식을요, 계산할 수 있는지, 자, 이제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되겠는데, 자, 우선은 7번에 나와 있는 이 로그 함수는 일반적으로 y는 로그 2분의 1의 x라는 요 기본적인 로그 함수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루트 8만큼 y축 방향으로 k만큼 이동시켰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평행이동의 개념이 아닌 그냥 요 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로그 함수를 그려내게 되는데요. 자, 로그 함수를 바로 그림을 그릴 경우에는 어떻게 그림을 그립니까? 라고 했을 때 딱 두 가지 내용만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내용을 챙겨보시냐면요. 밑을 먼저 보세요. 자, 밑을 먼저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 그렇지 증가함수고요.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그렇죠 감소함수가 되기 때문에 밑이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그림이 증가하냐 감소하냐로 바뀌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밑부터 살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무엇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냐면은 바로 점근선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우리가 어떻게 찾아주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로그 함수의 점근선을 찾는 방법은 진수가 얼마일 때를 찾아라. 진수가 0일 때를 찾아라. 자, 그래서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요. 진수 x 플러스 루트 8이 0이 되기 위해서는 x가 마이너스 루트 8이 돼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놈을 바로 우리는 점근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감소하면서 x는 마이너스 루트 8이라는 점근선을 갖는 로그 함수가 되겠는데 자, 얘를 내가 좌표 평면의 그림을 그려봅시다 라고 하게 되면요. 자, x축, y축이 있고요. 자,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루트 8 그러니까 이제 음수값을 갖게 되니까 얘는 y축 왼쪽에다가 이렇게 점근선을 그려주시고 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이제 감소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어느 사분면을 지나면 안 된다고요? 그치 3, 4분면을 지나면 안 된다 라고 하게 되니까 얘는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주어진 조건에 맞게끔 이제 그림을 그렸으면은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그렇지 이 그림은 어떻게 내가 식으로 표현할 것이냐가 이제 남아있는 문제가 될 것인데 자, 일반적으로 7번 같은 문제를 풀 때 이 그림을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x절편의 값을 구해보든지 아니면은요 y절편의 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걸 구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저는요 y절편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자, y절편을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렇지,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을 해봤더니 자, 주어진 식이 y는 로그 2분의 1의 루트 8 플러스 k가 될 것이고 자, 로그 2분의 1의 루트 8이라는 것은 자, 얘는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에 2의 2분의 3승이 되기 때문에 자, 얘와 얘를 앞으로 끄집어 내주시게 되면은
자 얘는 로그 2에 2가 1이 되기 때문에요.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k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y절편을 지금 구해놓고 나니까 요놈의 좌표가 0,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 y절편을 구한 다음에 얘를 이제 그 다음에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기 원점 0,0하고요 무슨 좌표를 크기 비교하자? 바로 y좌표를 크기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림을 그려놓은 이 형태만 봤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k가 0보다 큰 값을 가져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그 함수를 꼭 이렇게가 아니라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되냐면은 원점을 지나게끔 그림을 그려도 어쨌든 이 노란색 곡선도 3, 4분면을 지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 따라서 여기에다가 반드시 무엇을 추가를 해줘야 된다. 분모를 추가를 해줘야 된다. 자, 따라서 이 7번 문제의 정답은 K가 2분의 3 이상 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8번은요 이미 7번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얘기들을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어떻게 찾아준다고요? 그렇죠. 진수 x 플러스 3이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놈이 바로 무슨 선이 되는 거라고요? 이놈이 점근선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b와 10,0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0,b라는 것은요 x좌표가 0인 점이고요 여기를 우리가 무슨 절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얘를 y절편이라고 하고요 y좌표가 0인 점을 우리는 x절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자 y절편 구해보도록 합시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돼요.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y는 3 빼기 로그 2분의 1에 3이라는 식이 나와가지고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승을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얘는 3 더하기 로그 2의 3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해봅시다. 자 x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0을 대입하게 되면은 자 0은 3 플러스 로그 2의 x 더하기 3이 돼가지고 자 로그 2의 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에서 로그의 정의를 사용을 해주시게 되면은 진수 x 플러스 3은 미 2에 마이너스 3승이 된다. 요게 이제 로그의 정의를 써준 거고요. 로그의 정의 반드시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수학은 항상 정의부터 출발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자 따라서 요 식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x 더하기 3은 8분의 1이 돼가지고 자 x 값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8분의 23이 되겠습니다. 요 놈이 바로 c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a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a 플러스 b 곱하기 c를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a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b 3 빼기 3 더하기 로그 2의 3 자 여기다가 곱하기 c 마이너스 8분의 23을 해주게 되면은 자 짠짠 없어지니까 얘는 마이너스 8분의 23에 로그 2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9번 문제는 친절하게도 자 y는 10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그림으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보고서 자 a, b, c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은 자 주어진 그림을 보면은 10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가 a, 2와 b, 4와
C,5라는 이 세 개의 점을 지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자 먼저 A,2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는 10의 A 제곱이 돼가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로그의 정의를 쓴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좀 더 편한 계산 방법은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밑에 10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 자 주어진 식은요 로그 10의 2는 로그 10의 a제곱이 돼가지고 자 요거 a제곱 앞으로 끄집어내주게 되면은요 로그 10의 10은 1이 되는 거니까 자 a는 무엇과 똑같다는 것이 나오냐면은 로그 2와 동일하다. 자 밑이 10이기 때문에 사용로그로서 자 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로그 2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번에는 b, 4라는 이 점을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4는 10의 b제곱이 되고요. 위와 동일하게 양변에 밑이 10인 사용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얘는 로그 4는요 자 계산 생략 좀 할게요. 자 생략 좀 하게 되면 얘는요 b가 같다 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자 C,5를 마지막으로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 10의 c제곱이 돼서 역시나 양변의 로그를 취하고 동일한 현상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로그 5는 c와 같다 라는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A, B, C를 모두 다 구했으니까 자 얘를 가지고 나보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2A 더하기 B 더하기 4C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A에다가 2를 곱하면은 2 로그 2가 될 것이고 자 로그 B는 미안해요. 자 B는 로그 4. 자 4C라는 것은 로그 5에다가 4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자 로그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을 모조리 다 진수로 올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다 진수로 올려버리게 되면요 자 로그 2의 2승은 4가 되고 자 로그 5의 4승은 5고 자 계산하면은 625가 되는데요 자 그냥 5의 4승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다시 로그 4 곱하기 4 곱하기 5의 4승이 돼서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5의 4승이니까 2의 4승 곱하기 5의 4승 그래서 로그 10의 4승이 돼서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주게 되면은 로그 10은 1이 되니까 정답은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0번 문제는 아까 우리가 문제를 풀었던 지수방정식 그러니까 4번 문제하고 동일하게 자 얘는요 지수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줘야 될 일은 무엇을 통일하자 밑을 통일을 하도록 하자. 자 그러면은 8이라는 것은 2의 세제곱이고 루트 2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이니까 자 얘는 밑을 얼마로 통일을 할까요? 그렇지 밑을 2로 통일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8을 2의 세제곱으로 고쳐주고 자 여기다가 2 빼기 루트 6 마이너스 x제곱은 자 루트 2라는 것은 2의 2분의 1승이 되는데 얘는 2의 2분의 1승이 되는데 자 아까 밑을 뒤집으면은요 지수 앞에 뭐가 붙는다고 그랬었죠? 마이너스가 붙는다 라고 하니까 여기 우변에 있는 식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고쳐주면 될 거고 자 여기 좌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요 2의 얘와 얘를 곱해서 6 빼기 3 루트 6 마이너스 x제곱은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과 같다. 자 그래서 요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지만이 부등식이 성립을 할 거니까 자 6 빼기 3 루트 6 빼기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자 2분의 1 왼쪽으로 넘기고요. 자 루트는 오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럼 얘는 2분의 13이 3 루트 6 빼기 x보다 작다. 자 3도 넘겨버리도록 할까요? 자 3도 넘겨버리면은 자 6분의 13이 자 루트 6 빼기 x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자 양변 제곱을 때려버리게 되면은 자 36분의 13의 제곱은 얼마가 되죠? 어이구 자
자, 13 곱하기 13은 9, 3, 1, 3이 돼서 169가 되네요. 자, 169는 600의 x보다 크다. 그래서 x 넘기고 요거 넘기게 되면은 x는 36분의 6이라는 건 216 빼기 36분의 169. 그래서 x는 36분의 47이 돼가지고요. 얘는 이제 1. 얼마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정수 x는 1보다 1.xx보다 크면 되는 거니까 얘는 2, 3, 4. 자, 쭉 자연수들이 나열이 될 텐데, 자, 이때 근호 성립 조건. 자, 루트 6-x라는 식이 성립을 하기 위해서는 6-x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되겠다? 0 이상인 값을 가져야 된다. 자, 따라서 여기에서 x는 6 이하가 돼야 된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정답이 되는 것은 2, 3, 4, 5, 6까지. 자, 그래서 정답은 총 몇 개가 되냐면은 5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과 12번은 둘 다 이제 로그 방정식에 관련된 문제로서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제 치환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자,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얘는 그냥 이 상태에서 로그의 정의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은, 자, 식을 조금만 좀 정리를 먼저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거듭제곱근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자, 이놈을 자 9에 3분의 1제곱. 자, 9라는 것을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자, 9라는 것은 3의 제곱과 같으니까, 자, 9에 3분의 1제곱은 다시 3의 3분의 2제곱으로 바꿔가지고, 자, 주어진 로그 방정식을 로그 4-x에 3의 3분의 2제곱은 2분의 1과 같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이제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자, 3분의 2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분의 3이라는 숫자를 곱해주게 되면은, 자, 주어진 로그 방정식은 로그 4-x에 3은 2분의 1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주게 되면은 얘는 얼마가 되냐면은 4분의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정리를 할 수 있는 만큼 저는 정리를 했고요. 이 작업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로그의 정의를 쓰셔도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 취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로그의 정의를 써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로그의 정의는 진수 3은 로그의 미 4-x에 4분의 3제곱과 같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로그 식을 지수식으로 바꿔주는 것, 요 놈을 이제 우리가 로그의 정의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이 지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저희 양변에 3분의 4제곱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양변에 3분의 4제곱을 해주게 되면 좌변은 3의 3분의 4제곱은 4-x가 되고요. x 넘어가고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자, x는 4 빼기 3의 3분의 4제곱이 돼가지고 보기에 나와 있는 형태로 답을 쓰기 위해서는 이놈을요 3 곱하기 세제곱근 3이라고 한 번 더 변형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왜냐면은 3분의 4가 1 더하기 3분의 4 1과 같은 거니까 3의 1제곱은 3이고요 3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2번에서 일단은 로그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이제 두 개의 근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두 개의 근을 다짜고짜 대입을 한 후, 자, 미정계수가 두 개고요. 9를 대입한 식 하나, 3분의 1을 대입한 식이 또 하나 해가지고 미정계수 두 개씩 두 개가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열심히 연산을 통해서
A와 B를 구할 수도 있긴 한데, 자 얘는 그 9하고 3분의 1을 바로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은 이것도 역시나 이제 제 개인적인 취향입니다. 식을 조금 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로그는 건들지 말고요. 자 뒤에 있는 로그를 보도록 합시다. 진수가 분수꼴로 나와 있네요. 진수가 분수꼴로 나와 있을 경우에는 로그 뺄셈의 역과정을 통해서 얘는 이제 로그 3의 a 빼기 로그 3의 x,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치환을 한다고 했으니까 자 로그 3의 x를 자 t이라고 놔주게 되면은 자 주어진 식은 t 곱하기 로그 3의 a 빼기 t는 2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전개할게요.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구나. 자 마이너스 t제곱에 플러스 로그 3의 a의 t, 그 다음에 b도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b는 제로라는 이제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자 제가 처음에 그냥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라고 했는데 굳이 치환이라는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럽니까? 라고 하면은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식을 정리를 한 다음에 두 개의 근이 9하고 3분의 1이니까 9 더하기 3분의 1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로그 3의 a가 되겠다. 자, 두 근의 9 곱하기 3분의 1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b가 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들 틀리게 되는데요. 자, 내가 이 로그 방정식 또는 지수 방정식에서 치환을 했을 경우에는요, 자 여기서 말하는 9와 3분의 1이라는 근, 자 이 근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의 값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얘는요 x라는 변수의 값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x의 값이 아니라 무슨 값을 말하는 거냐면 t의 값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근계수 관계를 쓰기 위해서는요, x에다가 9를 대입을 해요. 어디다가 대입하죠? 여기요. 자, x에다가 9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요 식에서 t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2가 나오고요. x에다가 3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t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은 9와 3분의 1이 아니라 무엇이 되냐면은 바로 2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와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근계수 관계를 사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로그 3의 a가 된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b가 된다. 그래가지고 로그 3의 a가 1이 되기 위해서는요, a 값이 3이 되면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냥 b 값이 바로 나오네요. b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a 더하기 b라는 것은 1.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하고 14번, 자 로그 부등식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13번과 같은 로그 부등식을 풀 경우에는요, 얘는 우변에 있는 요 상수를 우리가 로그 값으로만 나타낼 수가 있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로그 값으로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별거 없습니다. 요 마이너스 2 뒤에다가 로그 2분의 1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로그 2분의 1에 2분의 1은 얼마죠? 그렇지, 1이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1을 곱한다 하더라도 식의 변화는 없기 때문에 자 얘는요, 요 뒤에다가 요 로그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2를 어떻게 하냐면요, 얘를 진수로 올려버립니다. 자 얘를 이제 진수로 올려버리게 되면은 자 주어진 로그 부등식은 로그 2분의 1에 10 빼기 x는 자 크다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자 이런 식으로 부등식이 정리가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그렇지 바로 요 밑을 주목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밑이 1보다 클 경우에는요, 진수끼리 크기 비교했을 때 부동호 방향이
변화가 없는데, 자 밑이 2처럼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경우에는 진수끼리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자 이때는 부등호 방향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그치, 반대가 된다. 그래서 얘는요 10 빼기 x 는 2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보다 작다가 될 것이고, 자 여기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지수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그렇죠, 밑을 뒤집으면서 마이너스를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2의 2제곱, 그러니까 10 빼기 x는 4보다 작다가 되니까 휙휙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주시게 되면은, 자 x는요 6보다 크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고요. 자 항상 로그 광고등식 문제를 푼 다음에는, 그렇지, 뭘 조심하라고 그랬죠? 로그의 성립 요건. 자 로그의 성립 요건에서, 자 밑은 얘는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자 진수를 보게 되면은 이 로그가 성립하기 위해서, 자 10-x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되겠다? 양수 값을 가져야 되겠다. 자 따라서 x는 10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부등식을 푼 결과물과 그 다음에 로그의 성립 조건을 통해서 알아낸 이 결과물을 합쳐서 보시게 되면 x값의 범위는 6에서부터 10 사이가 돼서, 자 이 범위에 있는 자연수를 찾아보시면요, 자 7, 8, 9, 그래서 x값은 3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13번 문제를 풀 때는 얘를 로그 값으로 표현하는 거 요거 하나 신경 쓰시고,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진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요, 항상 로그 방부등식 풀 때 로그의 성립 요건을 반드시 따져줘야 된다. 이 로그의 성립 요건은요 실제로 4학년들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자 항상 신경 쓰셔가지고요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4번은 자 n,n을 원소로 하는 이 집합에 무엇을 구하라고요?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해가지고요 그냥 요 부등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이제 질문이 되겠는데, 자 이처럼 n과 n이 자연수 또는 정수값을 갖는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얘는 문제를 푸는 가장 기본의 법이 뭐냐면은 수치 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얘는 어떤 식으로 수치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줍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우선은 n에다가 자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누구죠? 그렇죠, 1이죠. 자 그래서 자 얘는 n에다가 1부터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 부등식은 fm이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형태로 만들어질 것이고, 자 fm이 누구냐면요 로그 루트 2의 16-4m, 자 이렇게 이제 부등식이 만들어져서, 자 여기 1 뒤에다가 뭘 추가하자고요? 방금 13번에서 했습니다. 얘는 로그 루트 2에 루트 2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자 16-4m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루트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13번하고 다르게 밑이 1보다 큰 값을 갖거든요.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16-4m은 루트 2 이상이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고, 자 얘를 풀기 위해서 4m은 오른쪽으로 루트 2는 왼쪽으로 넘겨주게 되면은, 자 4m은 작거나 같다 16-루트 2. 자 그 다음에 m은요 4 빼기 4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가지고, 자 루트 2의 근사값은 1.4 정도 되니까요, 자 4분의 루트 2라는 것은 얘는 0. 얼마가 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등식을 대략 근사값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m이라는 것은 3.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때 m이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3개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 이제 이렇게 문제를 풀었으면은, 자 이번에는 자 n에다가 두 번째 자연수 2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에다가 2를 대입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내가 풀어야 되는 부등식이, 자 fm은 2 이상이라는 부등식이 될 거고요.
그럼 fm이라는 것은 로그 루트 2에 16-4m. 자, 요 놈이 2 이상인데. 자, 계속해서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뒤에 로그 루트 2에 루트 2 추가해주고 얘를 올려버린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16-4m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4m 넘어가고 2 넘어가면은요. 자 4m은 14 이상이 돼서 m이라는 것은요. 부동강이 틀렸네요. 자 m이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면은요.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이번에도 역시 m이 가질 수 있는 자연수는 1, 2, 3, 3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n이 1일 때도 3개 나왔고요. n이 2일 때도 3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n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문제를 또 풀고 4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고. 아, 선생님 정말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자, 저는 이제 이 이후에 풀이를 생략하도록 하겠지만은 n이 7일 때까지만 반복해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고 부등식 풀이에 자신 없으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7번이나 로고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에다가 1, 2, 3, 4, 5, 6, 7까지 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가지고요. 부등식 하나하나 풀어보시고 특히나 신경 쓰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루트 2의 근사값은 얼마다? 대략 1.4 정도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m이 가질 수 있는 값을 대략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것 따라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7일 때까지 반복해서 힘드시겠지만은 열심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요.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방정식이죠. x의 fx승은 x의 gx승 꼴의 이제 방정식이 되겠는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의 형태가 독특한 만큼 여러분들도 해법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은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식을 딱 봤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그치? 밑이 동일하니까 이 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일하면 되겠다? 지수가 동일하면 되겠다 라는 것이 먼저 떠오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수가 동일한 값을 갖지 않더라도요. 식이 성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언제냐? 라고 하게 되면은 x가 1일 때 주어진 방정식은요. 지수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이 방정식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참 좋겠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기 위해서 단서 조항이 들어가요. 어떤 단서 조항이 들어가냐면은 x는 0보다 크다 라는 단서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이러한 단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충분합니다. 자, 근데 지금 15번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이러한 단서 조항이 없을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x에다가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봐야 된다는 거. 요 한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반드시 해가 된다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0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보고 마이너스 1도 집어넣어서 식이 성립하는지도 확인하셔가지고 두 개가 모두 정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이 사실은 조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지금 배우는 과정으로 매끄럽게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어가지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단서 조항이 들어와서 요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끔 하는데 얘는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걸 알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서 조항을 과감하게 뺐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확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은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요 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위치 동일하니까 무엇이 동일하면 되겠다? 지수가 동일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x값을 구해보니까 x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게 2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2 또는 3. 자, 두 개의 값이 나오고요. 자, x가 1일 때는요. 뭐 집어넣지 않아도요. 무조건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0을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x에다 0을 대입을 했더니 좌변이 뭐가 되냐면요 0의 0제곱이 되죠. 자, 근데 자, 이것도 많은 학생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0의 0제곱이라는 수는 우리 수학자들이 정의를 하지 않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을 다룰 때 이런 수는 애초에 성립할 수가 없는 수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0의 0승은 없는 수기 때문에요.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얘가 성립을 한다 안 한다 뭐 그런 거를 따질 범위는 아니고요. 자, 따라서 x가 0인 것은 답이 되지 못하고 자, 이번에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도록 합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좌변이 자, 마이너스 1에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2가 되니까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자, 우변은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을 하니까 마이너스 9제곱이 되겠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분의 1에 9제곱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므로 자, 정답은 마이너스 1, 1, 2, 3 해서 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5문제를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6번은요. x값의 범위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요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고 보통 이 문제를 잘 못 푸시는 분들은요. 수학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식을 쪼개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식을 쪼개본다. 식을 쪼개본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이런 인수분해, 이런 것을 이제 식을 쪼개보는 겁니다. 그래서 식을 쪼개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2의 x 플러스 4제곱이라는 수가 있으면은요 반드시 머릿속으로 이름을 2의 x승 곱하기 2의 4승으로 쪼개서 보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쪼개서만 내가 볼 수 있으면은 지금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웠잖아요. 여기다 이제 루트를 씌웠잖아요. 그럼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2의 4제곱이 루트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얘가 뭐가 되냐면은 2의 제곱 그러니까 4가 돼서 얘가 4 루트 2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함수식 다시 쓰도록 할게요. 얘는 y는 2의 x승 빼기에 4 루트 2의 x승 더하기 3이라는 형태로 정리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정리가 되면은 해법이 바로 보이죠? 아,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루트 2의 x를 t로 치환하고 2의 x제곱은 뭘로 치환하자? 얘는 t제곱으로 치환하자가 돼가지고 자, 주어진 함수식은 치환을 통해서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게 되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자, 요 2차 함수는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하면서 자, 그 다음에 대칭축이 뭐가 되냐면은 대칭축이 2가 되는 형태 자,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자, 요 2차 함수를 우리가 실수 전범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세요. x값의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죠. 자,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4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2의 x승 죄송합니다. 자, 루트 2의 x승 이라는 것은 어느 범위의 값을 갖게 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x에다가 4를 집어넣어 볼까요? 4를 집어넣으면 2의 4제곱의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는 4가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볼까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게 되면은요 2의 마이너스 2제곱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얘는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4분의 1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얘는 2분의 1이 돼가지고 자, x가 마이너스 2에서 4 사이 값을 가질 경우에는 루트 2의 x승이 2분의 1에서
4 사이 값을 갖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루트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통해서 t라는 것은 2분의 1에서 4까지의 값을 갖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그림을 볼 때 t가 2분의 1에 해당되는 이 지점에서부터 t가 4에 해당이 되는 이 지점까지 이 범위 내에서만 내가 그래프를 보면 되겠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 그림에서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밑에 있는 점에 y좌표가 최소값, 가장 위에 있는 점에 y좌표가 최대값이 돼서 자, 이놈의 y좌표 값을 구하기 위해서 2를 대입해 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 이놈의 y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4를 대입을 해보니까요. 4에서 2를 빼면은 2의 제곱은 4에서 1을 뺐으니까 3이 되겠네요. 여기는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는 4가 되겠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x값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 로그 함수의 최대값은 10이, 최소값은 10이다. 자, 그랬을 때 a 제곱의 값은 얼마냐? 라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이 문제 끝머리에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조건. 자, a는 무슨 값을 갖는다? a는 0과 1 사이 값을 갖게 된다. 자, a가 0과 1 사이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 자, 주어진 함수를 보면은요, a가 무엇을 의미하죠? 로그의 밑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자, 이 밑이 0과 1 사이 값을 갖게 될 경우에는 이 주어진 로그 함수가 무슨 함수가 되겠다? 얘가 감소 함수가 되겠다. 그래서 이 감소 함수라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진수가 커질수록 진수가 최대일 때, 자, y는 최소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가 최소일 때, 자, y는 최대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진수와 그 y의 최대 최소 관계가 서로 반대가 돼요. 이게 이제 바로 감소함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거고요. 자, 따라서 y의 최소값이 10이다 라는 힌트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수가 최대가 되게끔 x에다가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집어넣어 주게 돼요. 자, 그래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자, 여기 함수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자, 로그 a에 2분의 1 a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a. 요거는 중괄호로 써주는 게 맞겠네요. 자, 플러스 b라는 것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최소값 1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어우, 식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 이거 간단하게 한번 좀 전개 좀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거 전개를 하게 되면은 로그 a에 2분의 1 a 제곱 그 다음에 2a에서 2를 곱하니까 a가 되고 a가 빼지니까요 없어지겠네요. 자, 따라서 남는 것은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b는 10이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진수가 최소일 때 y가 최대값을 갖는다 라고 했으니 요 최대값이 10이다 라는 힌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진수를 가장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진수를 가장 작게 만들기 위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a 플러스 2분의 1을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면요 로그 a에 a 플러스 2분의 1 빼기 a 플러스 b가 최대값 12가 된다. 짠짠,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로그 a에 2분의 1 더하기 b는 12라는 두 번째 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문자가 a하고 b 두 개고요. 식도 1번식, 2번식 두 개가 있으니까 자, 두 개를 우리가 잘만 연립을 해주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무슨 법이에요? 가감법.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두 개의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에서 2번식을 빼주게 되면은요. 자, b 이거 없어지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로그 a의 2분의 1
a제곱 더하기 2분의 1에서 뺍시다. 누구를 빼냐면은요, 로그 a에 2분의 1을 빼주게 되면은, 자, 10에서 12를 빼니까 마이너스 2라는 결과물이 나올 거고요. 자, 로그의 차는 진수끼리 뭐 해주면 된다? 나누어 주면 된다. 그래서 얘는 로그 a에 a제곱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라는 결과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로그의 정의를 쓰게 되면은요, 자, 진수 a제곱 더하기 1은 로그의 및 a의 로그값 마이너스 2제곱이 된다 라는 형태의 식이 나와가지고, 자, 얘는 a제곱 더하기 1은 이놈은요 a제곱분의 1이라는 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양변에 a제곱을 곱해주면 a4제곱 더하기 a제곱은 1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은 제로가 되는데, 자, 얘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근해 공식으로 마무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a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의 루트 1 더하기 4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a 값의 범위가 0에서 1 사이니까 a제곱이라는 놈 역시 0과 1 사이 값을 가져야 될 거고요. 따라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부호는 뿔마 중에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요 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은 이제 지수부등식 문제고요. 이 부등식을 딱 보면은 해법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아마 떠오를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2의 x승을 어떻게 하자? t로 치환을 하자. 2의 x승을 t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4의 x승은 t제곱으로 치환이 돼서 얘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6은 0보다 작다라는 형태의 평범한 2차 부등식이 될 거고요. 자, 얘는 마이너스 8과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8 사이 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 문제풀이가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t값의 범위가 아니라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t에다가 자, 다시 2의 x승이라는 식을 집어넣게 되면은, 자, 얘는 2의 x승이 마이너스 2와 8 사이 값을 갖게 되는데, 자, 이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질문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아까 14번 문제 풀 때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수 또는 정수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수치 대입법을 사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이 식을 성립시키기는 가장 작은 자연수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성립이 되죠. 그리고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도 이 식이 성립을 해요. 자, 근데 x에다가 3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이게 성립하지 않겠죠.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x값은 1하고 2 두 개의 자연수만 존재하기 때문에, 자, 정답은 두 개를 더한 값 3, 그러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 이 지수 함수 파트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무슨 문제냐면은 반감기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반감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감기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공식을 외운 다음에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목이 수학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은 얘는 공식을 만들어 외우기보다는 얘를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을 어떻게 유도를 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일단은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자, 반감기는 24년이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24년이 걸리는데, 자, 이때 최초 물질의 양을 P0라고 놓고요. T년 경과 후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PT라고 놓는다면요. 자, 최초 시점으로부터 자, P0만큼의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근데 최초 시점으로부터 24년이 경과를 하게 되면요.
물질의 양이 얼마가 된다고요? 반감기가 갖는 의미는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를 해요. 자, 따라서 얘는요 2분의 1 P0가 되는 것이고, 자 T가 24 곱하기 2만큼의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남아있는 물질의 양은 다시 요거의 절반이 되니까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P0가 되겠습니다. 자, T가 24 곱하기 3만큼의 시간이 지나면요 남아있는 물질의 양은 2분의 1의 3승 곱하기 P0가 될 거고요. 자, T가 24 곱하기 N만큼의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남아있는 물질의 양은 2분의 1의 N승 곱하기 P0가 돼가지고 그 T만큼의 시간이 경과된 후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을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은 PT라고 놓는다라고 했으니까요. 요 놈을 통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P 24 곱하기 N만큼의 시간이 경과가 되면은 자 남아있는 물질의 양은 2분의 1의 N승 곱하기 P0가 되고요. 자 이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24 곱하기 N을 T로 다시 치환을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요 식은요 PT는 2분의 1에 N을 뭘로 바꿔치기 하면 되냐면은요 N은 24분의 T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다음과 같은 반감기 공식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만들어지는 과정이 사실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얘를 외우기보다는 얘를 이런 식으로 유도해가는 과정 요거를 좀 봐주시고요.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초기 질량의 60%만큼 물질이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초기 질량을 P0라고 놓으면은요 60%로 질량이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PT가 바로 100분의 60 P0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고 양변을 P0로 약분을 해주게 되면은 자 공간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얘는 이거 약분까지 아예 해버릴까요? 자 이렇게 약분을 하게 되면은 자 10분의 2분 10분의 2분 2분의 1에 24분의 t제곱 자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자 이렇게 생긴 지수 방정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서 조항을 보면은 사용 로그 값들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자 양변의 위치 10인 로그를 취하도록 할게요. 자 양변의 위치 10인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자 먼저 좌변부터 정리합시다. 자 진수가 나눗셈꼴로 나와 있으니까 얘는요 로그 6 빼기 로그 10으로 쪼개주면 될 거고 로그 6이라는 것은 다시 로그 2 곱하기 3이니까 자 얘는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빼기 로그 10은 1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자 24분의 t를 앞으로 끄집어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요 24분의 t 곱하기 로그 2분의 1 그러니까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도 앞으로 끄집어내주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이제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문제에서 로그 2는 0.3으로 처리를 해라. 그리고 로그 3이라는 것은 0.48로 처리를 해라 라고 하게 되니까 자 이러한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0.78에서 1을 뺐으니까요 마이너스 0.22는 자 마이너스 24분의 1 곱하기 0.3은 10분의 3이 되겠네 곱하기 t라는 식이 만들어져서 자 약분되고요.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80을 곱해주게 되면은 0.22 곱하기 80이 바로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 놈을 마저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8, 26, 8, 26
17.6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17.6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은 이제 다음과 같은 로그 부등식을 풀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 자, 아까도 얘기가 했지만은, 자, 우리가 초월함수를 다룰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통일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 로그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먼저 밑을 통일을 할 건데, 자,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고요.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얘는 밑을 얼마로 통일을 하자? 밑을 2로 통일을 하자라고 해가지고, 자, 얘를 2의 2분의 1제곱으로 고친 후 2분의 1을 로그 앞으로 끄집어내면은 역수로 나가니까 얘는 2 로그 2에 x 더하고, 자, 이렇게 될 거고요. 자,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끄집어낼 때 역수로 끄집어내도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로그 2의 1 빼기 x,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 얘는 물론 로그의 뺄셈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요, 얘는 저는요 과감하게 얘를 우변으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변으로 넘겨주고 얘를 진수로 올려주게 되면은 얘는 로그 2의 x 플러스 5의 제곱은 로그 2의 1 빼기 x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만들어지고요. 자, 밑이 1보다 크면서 통일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진수끼리만 크기 비교를 하면 되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요. 진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다?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얘를 전개를 하게 되면은 x제곱에 10x에서 x 넘어오니까 11x, 25에서 1 넘어오니까 24가 0보다 크다가 돼서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3이 아니라 플러스 3하고 플러스 8로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푼 결과물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되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었죠. 3학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서 틀린다고. 뭘 틀린다고 그랬죠? 그렇지. 로그 방부등식을 푼 다음에는 항상 뭘 체크해라? 진수 조건을 체크를 해라. 로그의 성립요건, 로그의 성립요건 중에서 특히 얘 같은 경우에는 진수 조건을 챙겨라. 자, 로그의 진수 조건을 보게 되면은 요 놈이 플러스 요 놈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니까 x가 무슨 값을 가져야 되냐면요,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 1보다 작아야 되고 얘가 플러스가 되려면은 마이너스 5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자, 수직선을 통해서 얘와 얘의 공통 범위를 찾아주시게 되면은, 자, 정답은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1번은요, 요 지수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었어요. 자, 항상 우리가 이 지수식을 볼 때는요, 얘를 그대로 대비 두는 것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치, 수학에서는 식을 볼 때 항상 쪼개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2의 x승 곱하기 2의 제곱, 그러니까 4로 쪼개서 보셔야 되고요. 자, 3의 마이너스 x승은요, 이거 마이너스 없애는 대신에 이 밑을 어떻게 하라고요? 역수 취해주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요, 3분의 1의 x승이 돼가지고, 자, 주어진 함수식을 내가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y는 얘랑 얘랑 합쳐져가지고요, 3분의 2의 x승 곱하기 4라는 형태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이제 이쁘게 식을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요 밑이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지수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것이다? 얘는 감수함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수가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2가 됐을 때 요 전체 값은요 최대가 될 거고요. 지수가 가장 큰 값 1이 됐을 때 요 지수함수는요 최소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2를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y는 3분의 2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4가 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지수 뒤집겠습니다. 그럼 2분의 3에다가 제곱을 때리니까 4분의 9 곱하기 4. 그래서 최대값은 9가 되는 것이고,
자,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자, 1을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는요. 자, 3분의 2의 1승이니까 그냥 그대로 3분의 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여기다가 4를 곱했으니까 3분의 8이 돼서 최소값은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해라 라고 하니까 3분의 27에서 3분의 8을 더해서 3분의 35.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2, 2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요. 로그 함수에서 등장하는 이제 가장 전형적인 활용 문제가 되겠는데, 자, 이처럼 식이 주어져 있는 활용 문제를 풀 때는 너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식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각각의 변수들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 의미만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게 되면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같이 한번 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문제 첫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규모 y는 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y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지진의 규모를 나타낸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문제를 읽어보시면은 지진의 최대의 진폭 x에 대해서 x가 의미하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지진의 최대 진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각의 변수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을 했으면은, 자, 이제 이 변수들에다가 어떤 숫자, 어떤 문자를 집어넣어야 될지, 자, 이제 그 내용만 판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으로 가시면은요, 규모 4, 규모가 4 라는 소리는, 자, 위에서 규모를 나타내는 문자가 바로 뭐라고요? y라고 그랬죠? 자, 따라서 이 제시모는 y가 곧 4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자, 진폭을 x0라고 한다. 진폭을 x0라고 한다는 얘기는 진폭을 나타내는 문자, 변수 x가 바로 x0가 된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니까 x에다가 x0 집어넣고요, y에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주어진 식은 4는 로그 x0 라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고, 자, 계속해서요, 이번에는 규모가 얼마라고요? 그렇지, 규모가 4.8. 그 다음에 지진의 진폭은 얼마라고요? 지진의 진폭은 x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하고 얘도 자, 주어진 문자들에다가 찬찬히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4.8은 로그 x1과 같다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문을 식으로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요. 식으로 나타냈죠? 자, 요 놈이 바로 1번의 정답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2번에서 내가 구해야 될 것이 진폭이 50 곱하기 세제곱근 x1분의 제곱근 x0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자, 일단은 써봅시다. 자, 진폭이 50 곱하기 세제곱근 x1 분의 자, 제곱근 x0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진폭을 나타내는 문자가 누구라고요? 그렇죠, 바로 x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요, x 자리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은, 자, y는 로그 50 곱하기 세제곱근 x 분의 루트 x0가 돼서, 자, 곱하기는 로그 합으로 쪼개고요. 자, 나누기는 로그 차로 자, 쪼개주시게 되면은 얘는 로그 50 더하기 로그 루트 x0 빼기 로그 세제곱근 여기가 1이네요. 1 빼먹었네. 자, 세제곱근 x 1.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되고, 자, 아까 로그 x0가 4와 같다라고 하니까요. 자, 루트 x0 얘는 이제 x0의 2분의 1승이잖아. 자, 그래서 2분의 1을 앞으로 끄집어내게 되면은 2분의 1의 로그 x0가 돼서 로그 x0는 4라고 했으니까 요놈의 값은 내가 그치 2로 고쳤을 수가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로그 세제곱근 x1이라는 것은 얘는 이제 x1의 3분의 1승이고요. 자, 3분의 1 앞으로 끄집어내고 로그 x1이 4.8이라고 했으니까요. 얘는 내가 1.6으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그리고요,
로그 50이라는 것은 얘는 이제 2분의 100이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00이기 때문에 로그 100 빼기 로그 2. 그러니까 얘는 2 빼기 로그 2로 쪼개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요 숫자들을 쭉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자, 요 놈의 값은요, 여기로 써야 되겠네요. 요 놈의 값은 2 더하기 2는 4에서 1.6을 빼주게 되니까 2.4가 되고요. 거기에서 이제 로그 2를 빼줘야 되는데 로그 2를 0.3으로 놓는다라고 하니까요, 요 놈의 값은 2.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번. 자, 천천히 주어진 문자들이 갖는 의미를 파악해 주시고, 자, 이 문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자, 이런 내용들만 파악을 해주시게 되면은 나머지는 산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천천히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는 2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3번은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식이네요. 자, 밑에도 미지수가 있고요. 자, 지수에도 미지수가 있는 경우인데, 자, 이처럼 밑과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해법이 어떻게 들어가죠?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양변에 로그를 취해주게 되면은 일단 좌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취한 로그에다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x의 로그 x 자, 써주고요. 자, 우변도 마찬가지. 내가 취한 로그에다가 원래 있었던 식 a의 x 4제곱. 자, 얘를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 좌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정리를 잘 합니다. 얘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그렇지, 얘는 로그 x의 제곱이 되겠다. 다들 잘 하는데, 자, 보통 학생들이 이 문제를 틀렸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실 때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될 것이, 자, ax 4제곱하고요. 자, ax 4제곱에다가 가로치한 거. 자, 이 두 개의 식이 똑같은 식인가요? 그렇죠.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른 식이고요. 자, ax 4제곱, 그러니까 ax에다 괄호치한 다음에 4제곱 취한 거. 자, 이곳에다가 내가 로그를 취했을 경우에는 얘는 식이 4 로그 ax가 되는 것이 맞는데, 자, 여기에다가 로그를 취했을 경우에는 로그 ax 4승이라는 것은 얘는 로그 a 곱하기 x의 4승이기 때문에 얘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x의 4승으로 먼저 쪼갠 다음에 그 다음에 4를 떨구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분명히 이 계산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얘로 착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틀리게 되니까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자, 다시 자, 로그 a의 x 4승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요? 그렇지. 로그 a 더하기 4 앞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그러면 4 로그 x. 자, 이렇게 이제 자, 양면의 로그를 취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취한 다음에 식 정리해서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되겠다? 로그 x를 t로 치환해보자. 자, 로그 x를 t로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은요, 자, 이 주어진 식은 자, t 제곱은 로그 a 더하기 4t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t 제곱 마이너스 4t는 마이너스 로그 a는 0 이상이 된다. 그래서 요 주어진 부등식이요,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하는 2차 절대 부등식에 대한 해법은 그렇지. 판별식이 어때야 되겠다. 0보다 작거나 여기 등호 있네요. 같다가 돼야 되겠다. 자, 그래서 판별식을 써주는데 얘는 짝수니까 4분의 d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의 d를 쓰면요 4 플러스 로그 a는 0 이하. 그래서 로그 a는 마이너스 4 이하.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될 테니까, 자, 얘를 이제 풀어주시게 되면요 a 값의 범위는 10의 마이너스 4승보다 작고요. 그
그 다음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죠? 그렇죠. 진수조건. A는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이렇게 정답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림 문제가 주어졌을 경우에는요. 자, 이것도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자, 이 그림 속에 찍혀있는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이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 누구냐? 이 점들의 좌표만 내가 정확하게 읽어줄 수 있으면은,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자, 먼저 이 점의 좌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점의 x좌표는 a고요. 자, 이 점의 y좌표를 읽어야 되는데, 자, y좌표를 어떻게 읽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이놈의 좌표가 바로 y는 x에 의해서 2,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의 y좌표 역시 얼마가 될 것이다? 2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놈의 좌표는 a,2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놈의 좌표도 동일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놈의 x좌표는 b고요. y좌표를 읽어야 되는데, 자, y좌표는요, y는 x의 도움을 얻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렇지, y좌표가 뭐가 돼요? d가 되겠네. 자, 따라서 이놈의 좌표는 b, d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이놈의 좌표도 한번 읽어봅시다. x좌표는 d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를 읽어야 되는데, y는 x의 도움을 얻어봅시다. y는 x의 도움을 얻으면은 얘가 c,c니까 이놈의 좌표는요 d,c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놈의 좌표를 읽어봅시다. 자, 이놈의 좌표는 x좌표가 2고, 자, y좌표가 얼마냐면은요, y는 x의 도움을 얻으면은 그렇지, y좌표는 d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곡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내가 좌표를 읽을 수 있는 요 점들을 이렇게 찾아주시게 되면은, 자, a,2라는 것은 어디 위에 존재하죠? 그렇지, 이 지수함수 위에 존재하네. 자, a,2를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2는 2분의 1에 a제곱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b, d 역시 자, 지수함수 위에 있으니까요. 자, d는 2분의 1에 b제곱과 같다. 자, d, c도요, 지수함수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c는 2분의 1에 d제곱과 같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점 2, d 같은 경우에는요, 자, 로그 함수 위에 있으니까, 자, d는 로그 2의 2와 같다. 라는 우리가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고, 자, 이 4개의 식들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문제에서 나보고 구하라고 하는, 자, 요 놈을 이제 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구할까? 자, 식을 가만히 쳐다보죠. 자, 가만히 쳐다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 d는 로그 2의 2와 같다라고 했는데, 2가 2분의 1 a제곱과 똑같대요. 자, 그래서 2분의 1의 a제곱을, 자,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얘는요, d는 로그 2의 2분의 1의 a제곱이 돼가지고, 자, 2분의 1의 a제곱이라는 것은 그렇지, 로그 2의 마이너스 a승으로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겁니다. 밑을 뒤집는 대신에 지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로그 2의 2는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따라서 이 식을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지, d는 마이너스 a랑 같다. 그러니까 a 플러스 d가 얼마가 돼야 되겠다? 얘가 0이 돼야 되겠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c,2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2하고 여기 c가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식을 한번 곱해봅시다. 이 두 개의 식을 곱해보니까요, 자, c2는 2분의 1에 a승에다가 2분의 1의 d승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면 되는데, a 플러스 d가 방금 얼마였죠? 그렇지, 얘가 0이었으니까 요 놈은 이제 2분의 1의 0승, 그래서 1이 되겠네요. 그래서 c 곱하기 2는 1이 되니까 요 문제의 정답은 0 더하기 1은 1.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